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을조리그 5라운드 중계를 시작합니다.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라운드 우리 한국 선수들과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이 한중전으로 짜여졌었는데요. 이 한국 선수들이 중국 기사들을 상대로 5승 2패의 성적을 올렸어요. 예, 한국 선수들 4라운드까지 아주 잘 싸워주고 있고요. 어제 특히 이제 나연 선수가 초반에 이제 장리 선수에게 좀 내용상 끌려다녔었는데 마지막에 네. 이제 대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연 선수에게는 행운이 뒤따르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오늘도 아마 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나연 선수가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한국 선수들 전체적으로 어떤 성적 올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조리그에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5명, 2장에 2명의 선수들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 나현, 이영구 선수가 4연승. 자, 박상진 선수가 첫 출전에 지금 4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예, 박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장으로 출전을 해서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성적입니다. 네, 안정기 선수가 3승 1패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원성진, 김성진 선수가 2승 2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윤준상 선수는 유독 이 한국 선수들과의 만남이 많았습니다. 예, 성적이 별로 좋지 않네요. 네, 여자 선수들 성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오유진, 조승아 선수가 4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와 오정아 선수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다영 선수의 성적이 약간 아쉽네요. 예, 김다영 선수는 이제 2장으로 출전해서 2승 2패 성적은 좀 아쉽네요. 네, 아마추어 정유진 선수가 3장으로 3승 1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5라운드 원성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 그리고 나현 선수와 류자오저 선수의 대결을 보내드립니다. 나현 선수의 그 대국이 중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어제 이제 나연 선수가 대국을 했던 장리 선수와 오늘 또 만났네요. 네, 장리 선수 어제 굉장히 아깝게 그 판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아마 그 어제의 그 내용이 오늘 원성진 선수와의 승부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과연 어떤 내용 보여줄까요? 원성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로 5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 시간 각자 2시간 30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원성진 선수의 흑번, 장리 선수의 100번입니다. 오늘 중계판 나연 선수와 류자오저 선수의 대결까지 우리 한국 선수들 모두 흑번을 쥐고 대국을 하게 됩니다. 돌가리기 운은 별로 좋지 않네요. 보통 이제 중국에서 펼쳐지는 모든 대국은 이제 중국 룰로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번이 좀 유리하죠. 흑번보다는요. 네. 을조리그 같은 경우는 흑백을 돌가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주장전이 있기 때문에 그 홈팀에서 흑백 선택권이 있어서 주장전에서 이제 홈팀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보통 백을 선택을 많이 하고요. 속기전에는 그 변수가 많아서 흑을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을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주장전이 없기 때문에 흑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좀 어제는 이제 시합이 좀 일찍 끝나면서 그래도 좀 체력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연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너무 늦게까지 이제 대국을 해서 네. 오늘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지만 나연 선수는 그래도 원성진 선수보다는 10년이 어리거든요. 때문에 좀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연 선수도 어느 정도 버티지 않을까 싶고요. 원성진 선수는 어제 대국을 굉장히 일찍 끝냈어요. 대마를 포획하면서 승부를 일찍이 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장리 선수 어제와 똑같은 포석을 사용하네요. 예, 장리 선수 어제도 3-3 그리고 소목 이렇게 그리고 걸치니까 지금처럼 날일자로 응수하고 네. 물론 어제는 나연 선수가 이 소목이 아니고 이제 화점에 두고 나서
이쪽을 3칸을 전개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은 다르죠. 이제 여기 소목이 놓여져 있고요. 네. 원성진 선수는 하나만 걸쳐놓고 우하귀를 지켰습니다. 어제 장리 선수의 대국을 보았는데요. 장리 선수가 어떤 기풍으로 느껴지시나요? 뭐 초반에 좀 무리하지 않고 약간 좀 실리파라고 보여져요. 어제 내용만을 봐서는요.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고 좀 잔잔하게 뭐 두는 스타일인데 어제 마지막에 무리를 했어요. 어제 그 내용으로 보면은 형세 판단에 약간 자신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어느 정도 집에 여유가 있었는데 좀 무리스러운, 좀 너무 버티다가 네. 수가 나면서 수가 났을 때도 좀 침착했으면 좀 패를 좀 빨리 걸어갔으면 됐는데 네. 패감을 다 없애놓고 패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실리적인 기풍 대신 어제는 좀 종반에 실수가 등장했고요. 초읽게 몰렸을 때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오늘 바둑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 두 칸 벌린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고 백도 그 자리를 뺏긴 이상은 기회 하나 받아야 되겠죠. 장리 선수 어제 아깝게 패하게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박상진 선수에게 패했고요. 2라운드에서는 통일인 선수에게, 3라운드에서는 천수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어서 총 1승 3패의 성적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워낙 또 강타자를 만났기 때문에 네. 좀 고전이 예상되죠. 어제도 이 우하 형태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바둑을 보았을 때는 6번째 수로 이 붙이는 수가 등장했는데요. 지금은 배석이 조금 다릅니다. 포석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붙였는데요. 그렇죠. 여기 또 돌이 하나 놓여져 있으면서 좀 많이 다르죠. 네. 자, 어제 대국에서는 원성진 선수와 천수현 선수의 대결에서 원성진 선수가 붙여가는 입장이었었는데, 자, 오늘은 흑백이 바뀌었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는 아래쪽으로 젖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위로 젖힌다면 백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흑은 세력을 차지하는 변화가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 실전이라면 실리는 흑의 차지가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보통 하나 끊고 뭐 이렇게 하나 밀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들고 잡으면 이걸 하나 늘어서 있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흑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보통 이 형태는 이곳에 흑돌이 없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초반에 아무것도 돌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백이 이런 데를 둬서 네. 두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도 흑돌이 있고 여기도 흑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좀 다르죠. 변화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흑돌이 지금 우상 쪽에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여기의 전투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대로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쪽에 흑돌이 있어서 이쪽에서는 확실히 괜찮겠죠. 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숫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몇 수까지는 거의 수순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는 일단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뭐 느는 수 말고는 뭐 별다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가 좀 애매해요. 보통은 여기에 돌이 없을 때는 늘어서 이쪽을 두면 그때 막는 거를 선수를 하고 두는데 지금은 어차피 흑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살리기가 껄끄럽다고 보면 여기서 결국 이 돌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막아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늘어놓는 악수 교환까지 하면서요. 네. 지금은 그냥 여기를 꼬부리는 이런 형태가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주변 배석을 고려해서 백도 중앙 쪽으로 정리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예, 보통은 여기를 붙이기 전에 여기 변화를 미리 연구를 다 해놓던가 네. 아니면 실전에서 지금 이 붙이기 전에 지금 현재 뭐 수익기를 미리 해놔서 다 하던가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대국전에 이런 데는 다 연구가 돼 있던가 아니면 붙이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약간 의외입니다. 이렇게 두면 흙이 위로 젖히던가 보통 밑으로 젖히는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 그럼 거기에 네. 대해서 변화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고 지금 붙였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면 여기서 뭐 약간 한 템포 뭔가 흐름을 가다듬기 위해서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이 원성진 선수는 어제 천스위엔 선수와의 대국에서 초반에 그냥 비슷하게 가는 듯 하다가 중반에 그냥 순식간에 네. 승리를 진짜 거둔 것 같아요. 약간 상대의 무리수를 정확하게 응징하고 또 강수를 오히려 연발하면서 그냥 대마를 포획하면서 상당히 빨리 끝났죠. 네. 대국 시간 채 3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 보통 각자 2시간 반이면 한 5시간 정도 걸리면 좀 빨리 끝난 편이거든요. 네. 예, 그냥 초읽기에 서로 몰리지 않고 제한 시간을 다 소비하는 정도의 시간으로 대국이 끝나면 빨리 끝나는 편인데 어제는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자, 원펀치 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원성진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웨이저우 랑커 기원 지난 4라운드에서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팀 성적이.
어제 또 윈난 팀 나연 선수가 승리를 거두어서 팀의 보탬이 되었는데요. 이 을조리그 같은 경우는 세 팀이 올라가죠, 아마? 예전에는 두 팀이 올라갔던 걸로 아는데 한 팀이 늘지 않았나 어디선가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일단 끊는 수는 뭐 너무나 당연한 수였던 것 같고 여기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중앙을 선택하네요. 쳤네요. 치는 게 되나요? 여기를 혹시 끊고 단수를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이으면 네, 지금 뭐 당장 보고는 안 되고요. 이곳을 밀고 두겠다 뭐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는 둘 수가 없겠죠. 지금 축 자체가 예, 여기를 단수 치고 끊고 단수 치면 축입니다. 그럼 흑도 끊는 수가 잘 안 된다면 그냥 이렇게 잡는 것이 보통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백도 사실상 뭐 여기 있는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리고 흑이 그냥 이렇게 꽉 잡는 백은 어차피 여기 흑진이기 때문에 좀 더 굳혀주고 집도 늘어났지만 여기 이제 꼬부리면서 이쪽 방면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자, 늘어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젖혀두었고요. 예, 원성진 선수도 약간 뭐 여기서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제일 무난한 수를 선택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끊는 수가 아니라면 여기 단수 치는 수 말고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러면 결국 환원인데요. 여기서 이곳을 하나 단수를 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예, 이건 흙도 좀 모양이 안 좋네요. 모양이 안 좋아요. 예, 이건 별로 모양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끊는 것은 자체로 좀 무리라는 뜻이네요. 네. 수순만 바뀌었지 결국 그 형태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꼬부리면 이제는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백도 좀 먼저 젖힌 거죠. 지금은 흑은 이렇게 지금 뛸 수는 없죠. 이렇게 뛰면 여기 느는 게 선수라 죽어버리죠. 이 두 점이. 네. 예,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대신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 흑도 이제 이 밑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잡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낫죠. 흙의 옹수가 달라지는 거네요. 큰 차이는 아니고요. 네.
흑의 응수가 귀보다는 이 중앙에서 달라지는 게 더 크다고 느꼈는지 장리 선수는 먼저 젖혔고요. 네, 그렇죠. 자, 3승 1패를 거두고 있는 웨이저우 랑커 기원, 그리고 2승 2무를 기록하고 있는 상하이 중앙수유 청일팀의 대결입니다. 2승 2무 대 3승 1패의 웨이저우. 그러면 점수가 똑같은 건가요? 점수상은? 점수상은 1승 대 2무면 똑같죠? 예. 1승이 2점이고 네. 1무는 1점이니까. 예. 세부적인 룰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승점이 일단 같을 경우에 일단 개인 승수가 뭔가 먼저일 것 같은데 네. 그 개인 승수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내세울지. 왜냐하면 여러 팀이 참가를 해서 아주 소수의 팀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네. 아주 미세한 차이로 뭐 판가름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을조 리그 참가 선수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나이가 이제 많은 기사는 루이나이웨이 구단일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뭔가 나이가 많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원성진 선수도 상당히 그 고참 축에 속할 것 같아요. 네. 전 그 나라를 떠나서 전 참가자 중에서요. 설마 루이 선수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겠죠? 네, 루이 선수도 니우 이티엔 선수가 84년생의 기사니까 원성진 두 번째는 선수보다 아닐 것 같네요. 한 살 많네요. 루이 선수도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8판을 두는 이 강행군을 네. 참가를 해서 루이 선수의 성적은 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제 김성진 선수와 이제 대결을 했다고 했는데요. 네. 김성진 선수가 진 거죠. 네. 그리고 윤준상 선수가 쉬자위안 선수에게 패했고요. 루이 선수는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예, 그래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루이 선수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섰는데 네. 이제 거의 후반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젊은 거의 뭐 자식벌 되는 이런 선수들과 같이 이 엄청난 일정을 소화한다는 게 네.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바둑에 대한 열정이 정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열정으로 그 체력을 견디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느껴져요. 그냥 바둑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네. 그런 것이요. 원성진 선수도 지금 반발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자, 우하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을조리그 5라운드입니다. 원성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입니다.
장리 선수가 어제 그 나연 선수와의 그 대국을 보면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두더라고요. 뭐 실리에 좀 민감하면서 네. 유연하게 두는 그런 기풍인데 원성진 선수의 그 펀치를 잘 피해갈지 오늘 좀 보겠습니다. 원성진 구단의 펀치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오는 것이 네, 특징인데요. 자, 과연 장리 선수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전투가 붙었을 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리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웬만하면 일단 싸움은 좀 피하고 네. 좀 유연하고 잔잔한 바둑으로 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죠. 상대가 강타자인데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다가 보통 이제 상대의 그 주특기를 피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부에서는 좀 이치상 네.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보통 그 힘이 좋고 네. 완력이 강한 이런 기사들이 좀 유연하고 형세 판단이 좀 정확한 그런 기사들에게 좀 약점이 있어요. 좀 약한 면이 있죠. 백이 먼저 젖혀서 흑의 응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로 단수 치는 것보다 조금 더 실리로 욕심을 낸 수일까요? 꽉 이어두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어두면서 여기도 이제 맛은 있어요. 뭐 네. 맞고서 한 칸 뛰는 맛은 있는데 그래도 있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 백도 여기서 이쪽 어딘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침투하는 건 지금 여기는 흑진이라고 보기가 애매하거든요. 침투하는 건 어떨지 그냥 위에서 씌워가는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어깨 짚는 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로 나를 자는 어떤가요? 이쪽으로요. 네. 예, 이 수도 괜찮죠. 이렇게 두게 되면 흑도 이제 나를자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씌워가면 여기가 이렇게 막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흑이 이쪽을 하나 받아서 백이 선수를 뽑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하나 받고 백이 이런 데를 차지하면 뭔가 승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흑이 이곳을 두지 않고 이쪽을 삭감했을 때가 문제예요. 삭감했을 때 공격이 잘 안 되고 여기도 뭐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으면 약간 좀 허장성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 장리 선수는 상대의 여기가 이제 큰 집이 되는 자리는 아닌데 일단 네. 침투를 했고요. 확실히 좀 실리에 민감한 스타일이 바둑인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나를자를 하는 것은 상대에게 실리를 먼저 내어주고 다시 흑이 좌변으로 삭감을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을까요? 침입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흑도 한 칸 뛰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를자로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자도 나와 끊는 건 또 행마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요. 네. 나와 끊는 게 겁이 안 난다면 뭐 밋밋하게 한 칸 뛰는 수보다는 나르자를 두는 수도 일리가 있죠. 지금 아래쪽이 발전성이 없다면 아예 흙이 위로 붙여서 그 모양을 아예 완벽한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백도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늘고 이렇게 호구치면 자연스럽게 백의 요돌과 연결이 되면서 여기 안형이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네.
이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상대를 굳혀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아깝군요. 지금은 뭐 이런 데를 그냥 뛰고 어딘가를 둘 때 이런 데를 어깨 짚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먼저 여기를 하나 좀 물어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먼저요. 이곳을 일로 받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뛰고 이쪽과 치받고 막아가는 걸 맛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밀면 막고 이렇게 젖혀서 여기 좀 백돌이 미리 와 있는 것이 약간 거슬리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일단은 한 칸을 띄워 놓고 여기를 어딘가를 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둬서 일로 밀면 맞고요. 이쪽으로 두면 치받아서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와 끊는 건 충분히 둘 수 있다고 보고 날일자를 선택했고요. 예상 변화도 중 하나였던 날일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이 나와 끊는 거는 두렵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나와 끊는 거는 흑에게 또 흐름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 자세가 워낙 좋고 네. 요 한 점도 나중에 맛이 나쁘죠. 별로 찬성할 수 없는 그런 수법인 것 같고요.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두면 이렇게 흐름을 타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흙이 이제 이쪽을 두지 않고 뭐 이런 데를 먼저 짚으면서 반격을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백도 조금 거슬리죠. 그냥 여기를 막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밀어서 뭐 이렇게 집을 짓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뭐 이쯤 어딘가 하나 반격을 당하게 되면 하변이 백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네요. 어제 바둑을 보았을 때는 장리 선수 침착한 기풍으로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현지에서 두어지고 있는 두 기사의 대공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이제 체류하게 되면 옷도 좀 넉넉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호텔에서 막 뭐 세탁을 한다던가 빨아 입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제 입은 걸 또 입기도 좀 그렇죠. 왜 대국을 오랫동안 장기간에 하면은 뭐 땀도 많이 날 거고 좀 불편할 텐데 그 옷을 또 입을 수도 없고 정말 옷을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지는 그렇다고 치어도 위에 옷은 좀 충분히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강동윤 선수가 부산에서 열렸던 예전에 무슨 농심배였나요? 아, 그때 재치 있는 인터뷰가 기억이 예. 나는데요. 몇 승을 예상하냐 그랬더니
뭐 갈아입을 옷을 뭐 6벌 가져왔다 그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6판을 다 두겠다 이거죠. 네. 예. 그때 아마 6판을 다 5연승인가 6연승을 했던 것 같아요. 네. 5연승하고 마지막 판을 졌는지 아니면 6연승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 옷을 거의 다 입었어요. 예. 한 판만 남겨놓고 다 연승을 거두지 않았었나요?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뭐 그런 인터뷰를 했던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또 발언을 하고 나면 네. 그 발언이 창피해서라도 뭔가 또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그 발언에 맞게 성적을 거둘 수도 있거든요. 자기 네. 암시라 그럴까요? 뭔가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뭐 인터뷰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강도영 구단은 항상 인터뷰할 때 재치 있게 대답을 해서 이 많은 대답이 기억에 또 남고 또 팬들이 좋아하는데요. 예. 저도 이렇게 보면 강동윤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바둑을 안 했으면 네. 개그맨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실제로도 이제 강동윤 선수에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강동윤 선수가 얘기할 때 저는 뭐 웃음 코드가 좀 맞나 봐요. 너무 웃겨요. 강도영 구단은 뭐 이렇게 평소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재미가 있는데요. 또 박정선 구단이랑 친해서 강도영 구단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 그러면 집에서 박정선 구단이 막 혼자 막 웃어요. 예. 그러면 강도영 구단이랑 이제 카톡을 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데 카톡을 할 때도 그 문자로도 그렇게 사람을 잘 웃깁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여자들이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남자를 선호하냐 그러면 웃긴 사람이 제일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네. 강동윤 선수도 빨리 좀 지금 만약에 여자친구가 없다면 네. 빨리 누가 강동윤 선수의 여자친구가 될지 아주 복 받은 거예요. 계속 웃을 것 같은. 네. 예. 많이 웃어서 또 건강해지고. 예, 여기서 지금 장리 선수가 고민 중인데요. 진짜 밀었네요. 밀어가네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둔탁한 수법이라 네. 예, 밀기 싫은 모양이기도 한데 일단 여기를 하나 밀었다는 것은 계속 밀 수도 있지만 밀어놓고 여기를 한번 둘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하나 밀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뭔가 노려서 이렇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곳을 두면 여기를 가만히 내려서서 물론 요돌은 이상한 데 와 있지만 이 교환을 뭔가 강요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흙이 여기 느는 자리는 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이걸 맞는 게 싫다고 이런 데를 둬서 뭐 이렇게 두는 건 네. 여기는 이 급소는 안 맞지만 너무 또 악수를 둬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로 뭐 계속 밀면서 그냥 여기 집을 지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교환은 또 대악수가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직접적으로 붙여주는 것이 악수라면 백이 두는 그 자리를 한 칸으로 역으로 두는 것은 여기요? 그 날일자 자리요. 여기요? 네. 여기요? 이거는 역으로 두는 것은 여기 급소는 맞지는 네. 않는데 어설픈가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할지라도 여기 늘면 계속 밀려서 여기랑 간격이 너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중복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죠. 네. 역시 악수군요.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계속 밀어가면서 좌변을 집으로 만들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를 차지한 급소를 먼저 때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환을 강요할지요. 네. 이 교환. 예, 두 군데다 두고 싶네요. 막 밀면서 여기도 집을 짓고 싶기도 하고 이 자리를 둬서 이렇게 두는 건 이 자체로 상당히 득이죠. 네. 벌써 흑돌 형태가 빈상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늘게 되면 뭔가 여기를 두려고 민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좌변의 큰 자리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날일자 급소 자리도 참 욕심이 나는 자리인데요. 자, 장리 선수의 선택 실리일지 아니면 급소일지. 어제 장리 선수의 그 바둑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날일자를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둬서 네, 한 방에 좀 이렇게 뭔가 무너지는 거는 좀 꺼려하는 스타일 같고 네, 지금은 이곳을 둬서 이렇게 두는 그림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또 무난해 보이고요. 예. 아, 급소 자리를 두었네요. 역시 대세점 자리고요. 그러면 흑도 이제 선수를 뽑고 악수긴 하지만 선수를 뽑고 좌변을 먼저 견제해 갈 수 있을까요? 뭐 좌변을 견제한다면 지금은 이 돌이 미생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눌러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뒀을 때 백도 여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압박을 해서요. 네, 이런데 압박을 하다가 여기 한 두 칸 정도 벌리면 여기도 자세가 괜찮죠. 네, 예. 백이 여기에다가는 집을 짓진 못하지만 이 귀에 어느 정도 집을 확보를 했고 여기도 어느 정도 만약에 벌려서 안정을 취한다면 백도 괜찮아 보이네요. 흑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수 말고는 글쎄요 뭐 별다른 수는 없어 보이는데 네, 연결을 해두었고요. 자, 좌변을 견제를 해 간다면 꼬부려 가는 것이 이제 무난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아래쪽 하변의 이 백도를 압박하기 위한 급소는 어디일까요? 백이 늘어놓은 다음에요. 네, 여기 치받으면 치받는 수가 거의 선수성이라 네, 지금은 여기 백돌보다 이 흑돌이 더 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여기를 뭐 노리는 것은 좀 힘들고요. 네, 기껏해야 둔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하변을 벌리는 것도 크기는 한데 실리는 좀 차지할지 모르지만 백을 좀 자연스럽게 두텁게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둘지
그 자리가 안녕의 급수일까요? 원래는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좀 두터움이 있어서 약간 무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가장 무난한 건 그래도 역시 여기 꼬부리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힘이 느껴지는 자리인데요. 예. 일단 벌려뒀고요. 네. 뭐 그 자리가 이제 백이 벌리는 자리를 이제 좀 견제하면서 이제 백한테 이 돌과 이 돌을 좀 정비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이제 흑돌이 다가오면서 백도 치받는 교환은 꼭 필요해진 건가요? 이쪽이요. 네. 근데 치받아도 하나 더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 치받는 거는 악수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치받고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둘 생각이면 치받는 것은 생략을 해도 되겠죠. 예. 백이 여기서 이쪽을 붙여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젖히면 늘어서요. 자연스럽게 좀 두텁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붙일 때 치받으면 어차피 늘어서 뭐 나와 끊어서 한 점을 잡아봤자 별게 없죠. 뭐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뭐 설사 이렇게 늘어서 둔다고 할지라도 여기를 또 때려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뭐 한 이쯤 네. 알리게 되면 흑돌이 전체가 좀 휘청휘청 거리죠. 네. 백돌이 너무 두터워졌어요. 그러면 백도 이쪽으로 이제 붙여서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하네요. 그러면 흑도 치받아서 한 점을 잡는 것은 지금 오히려 이 반대쪽에 흑 넉점이 약해져서 좋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은 둔다면 가만히 느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늘어서 뭐 굳이 젖혀봤자 나중에 여기 끊는 것만 남아있고 네. 백을 굳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늘고 어딘가 받으면 이제 흑이 그래도 여기 한 8집에서 10집 벌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흑이 이 돌이 도망가는 거죠. 일단 젖혔네요. 젖힌 것도 여기를 두고 하나 치 받고 이렇게 두면 네. 이제는 손을 빼고 이쪽을 어딘가를 두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꼬부리면 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떤가요 이 그림은? 백도 여기 집이 열에 17, 20, 35집 여기까지요. 네. 여기 흑집은 10, 20, 25 여기까지 30집.
흑돌과 백돌은 뭐 두터움은 뭐 큰 차이는 안 나죠. 비슷하고. 네. 그럼 백집이 약간 더 많은데 요 돌까지 여기가 이제 집이 그거고 여기서부터는 흑돌이 5개, 여기 상변은 백돌은 4개라 네. 흑이 좀 우위에 있죠. 이렇게 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엇비슷한 모양인 것 같고요. 흑이 좌변을 견제 갈 때 이제 꼬부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제 견제할 때 어깨에 짚는 수도 많이 두어지잖아요. 지금 배석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네. 물론 백이 여기를 계속 응수를 해주면 괜찮은데 응수를 하지 않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아예 이곳을 갈라가게 되면 네. 잘못하다가 이 돌이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만한 네. 곳에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지금 이 흑돌이 무겁기 때문에 이 돌을 계속 공격하다가 보면 그 적진 한복판에 그냥 침투해져 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 아래쪽에 이 백진이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백에 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웨이저우 기원이면 그 어디 근처인가요? 이게 동네 이름 같은데 여원 씨 중국어를 좀 하니까 좀 알지 않을까요? 아, 중국어는 조금 하는데요. 예, 웨이저우. 중국어는 하는데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정말 그 방향 감각과 예. 그 한국에서도 정말 길치예요. 아, 그래서 어딜 가도 이제 여행을 가도 따라다니는 스타일. 저는 예전에 무슨 중국 역사 강의를 또 잠깐 들으면서 아, 네. 그 성이 어디에 있는 중국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이 어디 위치에 있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 큰 정말요? 성들만. 저도 그 인터넷으로 중국어 학과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국 역사를 그게 필수 과목이라서 그 학점을 땄었어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던데요. 예, 이제 여기까지는 뭐 아까부터 예상을 했던 그림이고 네.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아, 역시 꼬불이 가네요. 예. 네. 여기서 네. 백도 계속 좌변을 이제 응수를 할 것인지 좌변도 뭐 젖히고 2단 젖히는 것도 있고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네. 여기를 두면은 반대쪽을 넣는 거죠. 그럼 흑도 여기를 먼저 붙일 수도 있고 그러면 혹시 백의 입장에서 이게 아니고 한 발 더 갈 수도 있나요? 두텁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두는 건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하면 딱 안성맞춤이죠. 네. 이거는 백이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붙여간다면요? 여기서 이제 이곳을 붙이면 끼우면 아까 2단 젖힌 거랑 이제 모양이 환원이 되고요. 네. 백이 여기서 이제 이것을 뒤로 젖힌단 말이에요. 뒤로 젖힐 때 있는 것은 늘어서 백이 별로 피해가 없고요. 여기서 이쪽을 넣는 건
이 느는 자리가 너무 아파요. 이 자리가 너무 아파서 이거는 백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흑도 그 자리를 먼저 둬야 되나요?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요. 네. 이런 그림이 있겠네요. 이제 여기를 두면 이곳을 단수를 쳐서 네. 때리면 여기를 단수를 쳐버리죠. 이렇게 두고 설마 이렇게 한번 재미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요. 이건 뭐 팩감이 너무 커서 이건 받아야겠죠, 흑이요. 받아야 되나요? 그럼 받으면 이거 때리면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이을 수 있지 않나요? 또? 그런데 여기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으면 백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일단 축이 안 돼 버리면 네. 주위에다 백돌이라 싸움 자체가 이런 어떻게 또 그림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걸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걸 뒀는데 이걸 흑이 때려버리고요. 백이 이것을 잡으면 이쪽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둘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뭐 크기는 하지만 네. 뭐 여기 또 어마어마하죠. 정말 여기도 여기는 뭐 이쪽으로 뭐 단수 치고 뭐 귀에 한 칸 뛰면 여기는 이제는 살아 있거든요. 여기는 네.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뭐 바꿔치기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이렇게 패를 하고 팩감을 쓰면 네. 잡는 게 아니고요. 자, 백은 좌변을 지켜나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입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5라운드입니다. 웨이저우 기원의 원성진 선수, 상하이 중현수유 청일팀의 장리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마지막 작전 원성진 선수가 좌쪽 꼬부려 갔고요. 자, 장리 선수는 좌변을 지킬 것입니다. 자, 이 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행마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젖혀가는 수와 그리고 벌리는 수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벌려두네요. 흑도 여기서 느는 그림은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렇게 막아서 백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머리가 이 변 쪽으로 새어 나오면서 이 그림은 흑이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느는 건 또 이거 느는 걸 잘하니까 이런 이제 예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두고 팩감이 아무리 강력한 게 있을지라도 여기는 치고 싶죠. 근데 백도 잊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 자리를 이으면 이렇게 호구 치면 아까 2단 젖혔을 때 형태에서 뭐 여기 뭐 단수로 하나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뭐 젖힌 것보다 이득봤다고 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뭐 이렇게 패를 해서 좀 재미난 형태가 나왔으면 합니다. 건드려준다면 패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냥 아예 안 건드리고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을까요?
이쪽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여기 이 두 칸이나 이쪽 두 칸 정도 어딘가 뭐 두 칸으로 뛰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이쪽을 두게 되면 근데 여기가 또 눈에 보이거든요. 네. 요 간격을 압박하면서 백이 여기 활짝 피어나는 이 자리. 네. 그러면 간격을 좁혀야 되나요? 그렇다고 한 칸으로 뛸 수는 없고요. 네. 아까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늘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그냥 여기 늘 수도 있겠네요. 아까 굳이 여기를 단수 치지 않고 뭐 여기 흙이 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네요. 백이. 네. 그러면 요 정도의 그림이라면 흙도 별게 없기 때문에 요 네. 붙이고 호구 치는 교환을 보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나현 선수가 속해 있는 윈남 팀이 3승 1패, 승점 7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현 선수가 4연승, 그리고 삼지명의 류치펑 선수도 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기사들 말로는 잘 둔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름이 류치펑. 류치펑이요? 네. 아직 잘 알려진 선수는 단이죠? 아닌데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4단의 선수이네요. 류치펑 처음 들어봅니다. 네. 웨이저우 랑커 기원. 지난 라운드 4전 전승 완봉승을 거두었고 2라운드에서 4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웨이저우 팀은 어느 팀에게 패했나요? 1라운드에서 1승 3패로 패했는데요. 중국 이동상의 윤중상 선수가 속해 있는 팀에게 패했네요. 예. 윤준상 선수가 1라운드 형제 대결 원성진 선수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연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좀 빨리 연패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텐데요. 네. 이 바둑을 여러 판 두기 때문에 한 번 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요. 네. 또 흐름을 타서 한 번 또 이기기 시작하면 또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현 선수가 딱 그런 것 같고요. 예, 나연 선수 지금 4승을 거두고 있고요. 네. 박상진 선수가 또 의외죠. 네. 4승 그 주장으로 나와서 4승 거두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나 봅니다. 그리고 나연 선수가 속해 있는 윈남팀은 갑조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면 또 나연 선수 그 대국료 외에 보너스가 있다고 해요. 아, 네. 그렇죠. 보통 그 갑조리그에 진출하게 되면 보통 보너스를 줍니다. 네. 뭐 팀에서 이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네.
중국은 그 갑조, 을조의 그 팀들이 갑조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되게 중요한가 봐요. 네. 예. 왜냐하면 한국에 또 용병 선수들을 기용하게 되면 그 체제비부터 해서 뭐 비행기 싹부터 해서 또 그 승리 수당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병 선수를 기용하는 것은 이 갑조로 꼭 진출하기 위함이죠. 한국 바둑리그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체계가 더 잡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것도 좀 생기고. 네. 그렇게 KB리그도 되면- 네, 개막을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선수를 또 드래프트나 뭐 사고 팔고 네. 이렇게 하면 점점 시장이 커지고 바둑팬이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슈가 또 여러 가지가 면에서 또 되기 때문에 재밌겠죠. 네. 유럽 축구리그 같은 거 보면은 뭐 연봉이 얼마고 또 어떤 팀에서 어떤 선수를 원해서 막 사고 팔고 뭐 계약금 걸고 그런 게 얼마나 또 팬들 입장에서는 재밌습니까? 좀 단단하게 한 예. 칸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이거 원성진 선수 정말 꾹 참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수를 보니까요. 뭔가 다음에 여기 또 뭔가를 이쪽을 붙여서 끊는다든지 그런 거를 좀 염두해서 네. 이렇게 좀 돌이 단단한데 한 칸을 뛰고 싶지는 않은데 한 칸을 뛴 것은 정말 힘을 많이 비축한 수 같고요. 두 칸을 뛰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발은 빠르지만 이런데 백이 급소를 또 짚어오게 되면 네. 또 행마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한 칸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백에게 좌변, 보강을 강요하는데요. 자,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또 그 자리 흑에게 맞게 된다면은 굉장히 답답한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이곳을 하나 보강하면서 여기도 어느 정도 눈 모양을 만들어서 안정을 취했고요. 네. 이제 흙도 쫓고 있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수로 인해서 좀 간접적으로 지키는 의미도 있죠. 네. 이 돌이 약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쳐들어오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두 칸 띄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돌이 놓여지면서 간접적으로 또 흙이 약해졌기 때문에 좌변 침입 어려워졌을까요? 예, 뭔가를 결행하고 싶은데 또 여기 백돌이 오면서 흑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네. 또 건드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냥 밋밋하게 뛰어나가면 좀 백이 효율적으로 지킬 수가 있거든요. 뭐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두면서 흑도 여기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좌변의 백 모양을 조금 누르고 싶기는 한데요. 일견 보기에 붙여 끊는 게 생각이 나긴 나는데 이렇게 붙이고 끊는 게 생각이 나긴 나는데 단수치고 있더라도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파를 당하게 되면 이 흑돌이 너무 약해서 이것도 타개하다가 이 돌이 잡힐 수도 있고요. 네.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수치고 이을 수도 있어요. 네. 잡으면 또 여기를 끊기게 되기 때문에 조금 흙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너무 얇아지죠.
그러면 아까 붙이고 끄는 변화를 보여주셨는데요. 예. 붙이고 나서 그 옆으로 또 붙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요? 아닌가요? 똑같은가요? 먼저 아래쪽을 아래를 붙이고. 먼저 붙이고요. 네. 아래를 먼저 붙이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두고 만약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단수를 치겠다 그 뜻이죠. 네. 여기를 늘면 여기는 하나 이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쪽을 늘어서요. 막상 흙도 별게 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막 부지런히 뭔가 움직이긴 했는데 실속은 없군요. 예. 네. 원성진 선수 좌변과 관계가 없는 쪽으로 행마를 하죠. 자꾸 이쪽 근처로 가면 뭔가 활용을 당하면서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걸 당하면서 백에 또 리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꺼려한 행마인데요. 네. 약간 좀 형태 자체는 삐딱한 형태라 이렇게 중앙에 돌이 놓여지면 백도 좌변이 신경이 쓰이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기 흙돌이 자꾸 놓이게 되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어깨 짚는 수도 성립되고요. 이렇게 네. 할 때 젖혀서요. 좀 많이 이제 달라지죠. 백도 하나 지키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보고 싶기는 한데 지킨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보통 이런 형태에서 지키기가 좀 쑥스럽다고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이렇게 지키면 네. 흙도 뭐 괜찮죠. 이 돌이 이렇게 단단하게 지켰는데 이쪽 방면으로 가 있을 필요가 없이 한 발이라도 이쪽으로 나가는 그 더 진출하는 의미도 좀 있고요. 네. 백이 안 두고선 여기를 두지 않고 딴 데를 둔다면 뭐 그냥 우상기 쪽을 두는 정도거든요. 뭐 우상기인지 좌변에 지키는 건지 어느 게 더 좋은 자리일까요? 흙이 좀 애매한 행마를 하니까 백도 어디를 둬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화점 자리로 지키는 것도 좀 중복인가요? 이렇게요. 네. 요거 근데 요 행마는 나중에 붙이고 끊김을 당할 좀 가능성이 있어요. 단수 칠 때 이제는 이쪽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그래도 약간 요 돌이 좀 애매한 곳에 놓여서 돌파를 당한 흙도 뭐 크게 한 건 없는데 좀 백도 이 구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성진 선수는 중앙으로 유유히 행마를 하면서 좌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또 잘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또 바둑계 커플로도 유명한데요. 예전 뭐 어떤 그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임에서 아는 분이 뭐 롯데월드에 이제 우리 그 공원에 초대를 해서 갔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원성진 선수의 나이가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었나요? 아, 네. 근데 되게 앳돼 보여서 네. 얼굴 살이 통통하고 그래서 어려서 그 아마 제 집에 사진첩에 아마 그때 당시에 원성진 선수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20년 좀 더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원성진 선수가 한 중1 정도의 나이면 20년 20년 약간 네. 넘었나요? 예. 그때 정말 귀여웠었는데요. 기사들이 이 어릴 때 어린이 바둑 대회 이제 나간 사진들이 또 다시 화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사들 얼굴이 대부분 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박영훈 선수, 동갑내기인 박영훈 선수도 그렇고요. 네. 셋 중에 예, 박영훈, 원성진, 최철한 선수 중에는 최철한 선수가 그나마 조금 변한 것 같고 제일 그대로는 박영훈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박영훈 선수는 그냥 그 상태에서 좀 약간 나이만 더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박영훈, 원성진, 최철한 선수를 처음 본 것도 뭐 오래됐죠. 뭐 박영훈 선수를 처음 본 것도 한 6, 7년 된 것 같고요. 저는 원성진 선수를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게 된 예. 사이가. 제가 이제 처음에 박정상 구단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연구생이었었는데 많이 또 도움을 줬었어요. 박정상 구단이. 근데 제가 그때 입단 대회 기간이라서 원성진 선수가 뭐 박정상 구단에게 뭘 밥을 사야 되는 게 있었나 봐요. 예. 그걸 대신해서 그 저를 바둑을 아. 둬준 적이 있었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장난으로 원사부 이렇게 예. 부르죠. 이렇게 많이 도움이 있었는데 입단을 못해서 죄송하네요. 혹시 잘못 배운 거 아니었어요? 정말 단단하게 네. 한 칸으로 그냥 굳혀뒀고요. 이게 뭐 약간 두기가 이게 애매한 수인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 때 또 이어서 이런 식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요 돌이 조금 값어치가 애매한 곳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단단하게 지켜두었습니다. 정말 침착한 기풍 많네요. 예. 지금 이 교환은 별로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교환은 아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 백집으로 굳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악수가 아니군요. 예, 이렇게 해놓고 글쎄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큰 맛은 없네요. 뭐 그냥 집을 약간 뭐 깨는 정도 그런 정도뿐이 없을 것 같고요.
흑도 뭐 이곳을 계속 응수하면 좋은데 뭐 또 집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둔다면 뭐 어찌됐건 이쪽을 하나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차렷해서 귀를 지키고 이도를 또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뭐 이쪽이 우상기 쪽이 가장 커 보이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 흑돌은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 우상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으로 한 칸 뛰어서 이 백의 앞을 가로막는 건 어떤가요? 지금은 대세점 자리는 아닌가요? 이 자리요? 네. 이 자리도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인데 여기를 끊으면 이제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라고 보면은 여기 잡으면 한 집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약한 돌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백이 이제는 여기를 두어 갈 텐데 그러면 뭐 실리 균형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이 투가 당장에 집이 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과 돌이 이쪽 방향으로 서로 뻗어나가는 마주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백이 한 칸 뛰면 이쪽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흙을 이쪽으로 계속 쫓게 되고요. 흙도 이쪽을 뛰면서 일로 뻗어나가게 되면 이 백도를 나중에 압박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감각적인 자리를 차지할지 아니면 우상, 실리를 차지할지 원성진 구단의 선택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흑도를 굉장히 안정적인 행마로 잘 정비를 해 놓았고요. 흑이 만약에 이제 우상으로 손이 돌아와서 이 손을 뺀다고 했을 때 백이 중앙 한 칸을 차지하고 이 상변 두 칸 벌려져 있는 그 위쪽으로 눌러서 공격을 당했을 때 이 전체 흑돌이 공격이 그렇게 심하게 당할 말은 아닌 건가요?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여기 안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맛 때문에 여기서도 뭐 좀 악수를 교환을 하면 한 집 나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흑의 입장에서 보면 이 흑돌이 공격을 좀 심하게 당할 만한 그런 돌은 아니고요.
역전의 기로에 섰는데요. 원성진 선수의 장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전개해 나갈지. 자, 2019 중국 을조 리그 5라운드입니다. 원성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